네,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주 후반부, 특히 금요일 시장 지나고 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또 다음 주 시장 전망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주부터 해오시던 이야기가 우리가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주 후반부 들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가 세부 전략은 어떻게 짜가야 될까 궁금해지는데,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는 만큼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FOMC를 딱 끝으로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FOMC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CPI 발표 이전에 제가 이런 언급을 드렸습니다. CPI 발표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 9월 FOMC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이번 CPI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비유를 드린 게 이번 CPI와 FOMC 회의는 미니 테스트, 쪽지 시험 정도일 것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9월 이후 FOMC 회의는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10월 중순경에 동일하게 CPI, PPI 지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메인 테스트, 본고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번 주 CPI가 이번 달에 변동성의 피크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CPI와 FOMC 회의는 이번은 미니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가장 큰 지점은 CPI로 좀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장기, 중기, 단기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열어놓고 하단에는 빨간 색깔 동그라미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파란 색깔 네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지수의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저점에서는 지켜가야 되고 고점에서는 매도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게 보신다면 이 정도 함께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강세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기적으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월 말 정도 되면 추석 연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들의 매물 출회가 나오겠지라는 느낌이니까요. 그 부분만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에서는 매도를 서두르지 말고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 60일선을 찍었을 때에는 가져갈 종목과 현금화할 종목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현금화를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저점 구간대에 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와 다시 여기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중에서도 강조드리고 방점을 찍었던 섹터는 반도체였다라는 점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특히 이번 주 모멘텀 투자 내내 허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섹터 그리고 업종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교체 선수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2차 전지는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 섹터 보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갈까요? 네, 지속적으로 예전에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벽을 이루고서 삼성전자가 빠질 때 분봉상으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공매도 손실을 축소하기 위한 쇼커버링에 불과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삼성전자가 68,000원 돌파하면 그래도 시장이 재밌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의 교체 선수는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오히려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양극재나 소재 부분에서의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입니다.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의 수급 전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삼성전자가 7만 원 기술적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장비단, 소재 부품단으로의 반도체로의 수급 분산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유심해서 보시고 잘 지켜보시자라는 안내를 드리고요.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장을 이제 좀 이름표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쪽에는 섹터를 반도체라고 붙여보시고요. 한쪽에는 펀더멘털 실적이라고 딱 이름을 붙여본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을 책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어디다 꽂을까? 반도체네, SK 하이닉스, 아비코전자, KNJ 등등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 책을 딱 놓고서 JYP, 좋아.
연말까지 실적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 저가의 매수, HPO, 오리온 등등 이렇게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른 책을 딱 집었는데 반도체도 아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닌데 지금 내가 수익 중이네 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 실현과 현금 비중 확대를 통해서 다시 반도체와 실적 관련된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주목해보는 전략을 추석 이전에 완료해 놓으신다면 마음 편한 추석 연휴와 그리고 연말까지의 수익률 극대화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와 실적이라는 두 개의 축을 강하게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달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또 투자를 이어가는 마음은 한켠에서는 추석 연휴 앞서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전후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점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추천주 두 종목 AS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 추천을 해주셨던 KNJ 3% 넘는 슈팅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KNJ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사이에서 갈등의 피해가 없을 종목이다라는 안내드렸습니다. 장기 추세선이나 단기에 상승한 단기 추세선이나 지금 하단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언저리 사이에서는 기필코 아래 꼬리와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 거의 2주 이상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구간에서는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기에 충분한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7,0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파란 색깔 네모가 있는 27,000원까지는 홀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목이다.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KNJ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AS 종목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DDR5 관련주 아비코전자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의 사랑에 듬뿍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자, 9월 8일 그리고 앞서서 8월 9일 두 차례 추천을 해주신 이후에 5%대, 8%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반도체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허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목표가 18,000원까지 쭉 홀딩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관리를 메인보드가 아니라 D램 칩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ISC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DI-동일이나 아비코전자가 제2의 ISC처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비코전자도 22년 10월 19일, 23년 1월 18일, 그리고 3월 8일,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8월 9일, 9월 8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간 색깔 이중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는 곳에서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지선들이 나오는 121선 언저리에서 또는 201선 언저리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DDR 침투율이 올해 약 12에서 15%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시장 침투율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증평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물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증설을 완성해 놓았는데 증설을 진행할 때 공급을 받고 싶은 발주처의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증설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DDR5의 침투율은 아직 10% 초입이기 때문에 30%를 넘어갈 때까지는 강력 홀딩해야 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비코전자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석 이후 올해 연말까지도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아비코전자 강력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허 의원님이 늘 저위험 구간을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비코전자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연말까지도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죠.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입니다. LS인데요. 자, 자세한 투자 포인트도 저희 바로 들어봐야겠죠. LS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이전에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 LS 전선 아시아,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릴 때에 공개 방송을 하면 저도 그 종목 갖고 싶습니다. 저도 그 종목 잘 매수해 놓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LS를 매수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LS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요. 추세 저점에서 줄곧 안내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나올 때 수익 실현의 관점, 다시 저점에서 매수의 관점, 23년 3월 15일, 23년 9월 15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60일선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에서 VIP 가족분들과의 트레이딩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안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올랐다가 다시 쉬어가는데요. 쉬어가는 국면이 지금 현재 60일선 120일 언저리. 자, 120일 언저리에서 이제 반등을 막 시작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LS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 실적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이 120일 선을 뚫고 내려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기업의 외형이 확장되고 있고 LS M&M, LS 일렉트릭, LS 전선, LS 전선 아시아의 수주 잔고와 매출 확대가 결코 적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LS 전선과 LS 일렉트릭의 합계 수주 잔고만 본다 하더라도 22년 말에 5조 3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3년 상반기 6조 3천억 원, 6조 2천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LS M&M, LS 니코동 재련이었죠.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까지도 탄탄하다. 국내 유일의 동재련 기업이자 미래 먹거리 해상폭력 발전 관련해가지고 해저 케이블에 있어서는 따라올 적수가 없다라는 점 감안해 보신다면 LS는 지금 자리가 끝이 아니라 지금 자리가 오히려 시작이고 그때 나 LS 일렉트릭, LS 전선 사고 싶었고 나도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LS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98,5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와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만 5천 원 짧게 먼저 제시해드리고 추가적으로 시세와 수급이 붙을 때마다 목표가 상향에 대한 도전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9만 3천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한 달 전이었나요? LS 그룹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도 탔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모멘텀 투자가 있는 겁니다. 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마음 편한 구간에서 다시 알려주시니까요. LS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은 오늘 제시해 주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 의원님, 특히나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개 방송에서 시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지켜보시자, 힘을 내시자, 저가 매수를 하시자,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할 종목에 대한 대응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굳건히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모멘텀 투자 방송 직후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걱정 없이 연말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도체를 담아 놓아야 된다. 반도체와 실적이라는 책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에 안에 들어갈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강조해서 종목들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월요일 정오 공개 방송에서 다 같이 모여서 반도체 종목 찾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저희 이슈앤뷰 시청하시고 허반석 위원님의 공개 방송까지 함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멘텀 투자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위원과 함께 했고요. 이슈앤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